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 주진우 라이브의 경제 선생님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불리라는 건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지어준 거예요?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에서 네. 이제 몇몇 그 시청자분들이 네. 좀 친절하다. 그래서 친절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또 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자, 그런데 네. 자, 경제 저점 바닥은 경제 저점이요? 네. 원래 바닥은 어디입니까? 경제 저점은 지금 좀 각 국가별로 좀 다른데 네. 한국은 일단 이제 2분기로 보고 있고요. 네. 2분기 정도부터는 좀 바닥 찍고 네. 돌아설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좀 중국에 의존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수출이 안 된다면서요. 점점 안 되긴 어렵다면서요. 해도 네. 그래도 작년에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작년에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었죠. 네, 닫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적어도 플러스가 나니까 네. 당연히 그것만 해도 작년보다 우리나라 경제는 당연히 호재가 되고. 아, 그렇군요. 또 한국은 요즘엔 물론 뭐 아직 경기가 좋은 건 아닌데 네.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경기가 어쨌든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금리 자꾸 올리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의 은행 리스크가 좀 커졌잖아요. 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면 7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요? 예, 인하까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좀 유동성 면에서 숨통이 튀기 때문에 결국 경기 저점 한 2분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거는 또 뭐 꼭 저희 증권가에서 분석한 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뭐 전망치를 낮추긴 했지만 네.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네. 경제 전망을.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가 더 좋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 어쨌든 한 2분기 중에 저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올랐습니다. 0.25%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예 믿지도 않고.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은행 위기가 터졌잖아요, 갑자기. 예. 은행 위기가 처음에는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작은 예. 은행입니다. 뭐 규모상 뭐 작은 그 은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규모 뭐 전국 단위도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인 것도 아닌데 네.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에 지금은 도이치방크까지 네. 갔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전염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조그만한 건 아닌데 미국의 실리콘 지역의 한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다 보니까 예. 이 회사가 사실 돈이 없어서 파산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채권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팔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예금했던 은행에 문제 있나?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금 인출을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미국에서 번져나가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간 거죠. 네. 크레딧 스위스는 예전부터 좀 약간 리스크 있다라고 많이 알려졌던 은행이에요. 스위스 은행인데 예. 너무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고객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도이치뱅크도 위험하다. 예. 사실 도이치뱅크는 이렇게 그 데이터를 찾아보면 아주 위험한 은행은 아니에요. 아이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뭐 독일 경제가 가장 단단하고 네. 그리고 도이치방크 거기에서 1위 은행 아닙니까? 1위 은행이고 뭐 10개 분기 연속 흑자 내고 네. 그다음에 예금 받은 거를 대부분 또 대출로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도이치뱅크에 대해서 예전에 도이치뱅크가 또 이제 러시아랑 좀 거래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요즘에 제일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예. 여기 좀 약간 대출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막연한 거죠. 도이치뱅크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네. 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 막연한 위험이 맞아요. 전염되면, 우리 은행권에 전염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번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맞습니다. 얘기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스멀스멀 그러니까 나오지 이제 제일 않습니까? 위험한 게 이제 그 기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이게 요즘에 전염병처럼 네. 옮겨가는 게, 그래서 이제 뭐
그 용어로 뱅크데믹, 우리 팬데믹 겪었잖아요. 예, 예. 뱅크데믹이라 그래서 네. 은행끼리 전염된다. 예.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도이치뱅크 사건 터지고 나서 독일의 그 올라프 숄츠 총리가 예.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도이치뱅크 아무 문제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진정시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긴급 점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금융당국. 예. 근데 이제 지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워낙 그동안 규제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IMF 때 우리가 체질 개선을 했는데 예. 지금 뭐 좀 약간 뭐라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규제도 했고 또 왜냐하면 미국 은행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은행이 몇 개 안 됩니다. 네. 9조 정도 되고. 네. 근데 이 중에 은행이 하나라도 만약에 그렇죠. 무슨 문제 생기면요. 이 뭐 국내 경기는 정말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관리도 해줬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까지 전염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신 대로 이게 전염병이 돼버리면 네.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행권은요. 근데 은행권은 그런지 모르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 가전, 화학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가 올해만요. 올해 1년 동안 11조 원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10조 넘게요? 10조 넘게. 지금 예상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게 너무 재고가 많아요. 네. 근데 재고가 많은데 반도체는 24시간 찍어야 되잖아요. 네. 찍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네. 안 사가요. 아니 고객들이 안 사갑니다. 고객도 재고가 많아요. 아이고. 반도체 재고를 워낙 왜냐하면 옛날에 팬데믹 때 네. 부족하다며요. 반도체 없어가니까 이거 미리 많이 좀 사놓은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 제품들이 안 팔리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소비를 안 하니까. 네. 그럼 거기도 재고 많죠. 삼성은 진짜 찍어내야 되죠.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갑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어야죠. 아니,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갖고 있다가 몇 달 지나면 이게 가치가 떨어져요. 예. 반도체는 첨단 공정으로 계속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네. 6개월 전에 반도체를 누가 쓰고 싶겠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게 또 팔아야 됩니다. 네. 이 헐값에.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누가 사주든가. 예. 근데 이제 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적어도 스마트폰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고객이거든요. 반도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고 줄이는 제일 또 좋은 방법은 감산하면 돼요. 예. 생산 줄이면 되죠. 감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삼성. 근데 지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전후방 산업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삼성전자한테 이 수주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주문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좀 실질적으로 감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안 하면 지금 못 버티거든요. 우리 경제는 중국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게 이렇게 묶여 있군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의존도가 분명히 낮아지곤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의 25%, 홍콩을 경유해서 합치면 30%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전체 이 수출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네. 중국 경제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으나 증시는 어떻습니까? 증시는 그래도 작년 10월인가 그때 저점을 찍고 그때가 한 2,150 정도 했거든요. 저점을 찍었습니까? 증시는? 그때 그리고 지금이 2,4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아직 바닥을 안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저점을 찍고 좀 돌아섰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견조한 거는 내년에는 경기도 좋고 기업들의 이익도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특히 반도체도 내년엔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이클이에요. 재고 줄고 결국 재고는 줄거든요. 네. 수요도 늘고. 예. 그러면은 결국 내년에는 무조건 좋다. 반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선반영해요. 네. 주가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과 현실은 좀 괴리가 커요. 네.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하이닉스가 제가 11조 적자 난다고 했잖아요. 네. 주가가 지금 그 불과 한 일주일 전에 7만 5천 원인가 했거든요. 지금 8만 6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오히려 또 올라요? 실적이 나왔는데도? 실적이 이제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도 네. 주가 반대로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좀 선반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좀 견조하다. 네. 지금은. 예. 견고하게 미래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값이 왜 이렇게 금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금이 전 세계 제일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봤을 때 이 은행에 놓는 돈도 위험하고 거기다가 이 SVB가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 예. 국채. 네.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망했어요. 국채도 못 믿겠다. 네. 그럼 어디로 가죠? 제일 안 망할 것 같은 거. 금이요? 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위기가 터지면 금으로 일단 돈이 몰려요. 네. 그리고 보통 미국의 이 금값은 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거나 네. 인하를 할 때 또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에 거의 끝났다. 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그런 연유로 지금 금값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금값이 금값이네요. 네. 네. 금 강세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주식이 또 강세입니까? 금도 강세고 비트코인도 강해요. 비트가 암호화폐도 네. 이제 강한 이유가 사실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슷한 이유고요. 네, 비슷한 이유고.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죠. 2차 전지입니까? 여전히 2차 전지가 뜨겁습니다. 그냥 독보적입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성장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성장을 하는 건 다 알잖아요. 배터리가. 네. 뭐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고. 예. 특히 앞으로 이제 미래가 훨씬 더 밝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들 인정하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성장이 지속성이 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유지될까? 예. 제일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경쟁자가 뛰어드는 거예요. 예. 나 이제 여기가 좋으니까 서로 막 하려고 예. 뛰어들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네. 이 배터리 시장은 좀 다른 게 아무나 못 만들고요. 기술력이 또 예. 근데 중국과 한국이 엄청 경쟁을 하는데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못 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는 미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또 뭐 앞서 세계 달린다 1위예요. 네, 세계 이렇게 1위입니다. 얘기했는데 왜 우리 주식 뭐 2차 전지가 뛰지 그런데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네. 이제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쓰지 말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안 준다. 네, 2차 이 전지 너무 뛰었다.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실적을 놓고 볼게요. 올해 네. 예상 실적 놓고 보면 당연히 그건 거품이에요. 올해 그래요? 실적은. 그런데 근데 주가가 이 2차 전지는 지금 2년 후의 실적을 미리 당겨요. 네. 지금 2년 후로 보면 합리적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로 볼 거냐 2년 후로 볼 거냐인데 엄청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네. 2년 3년 후로 이제 당겨서 반영하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거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다만 이게 2차 전지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네. 엄청나게 오른 기업도 있고요. 예. 아직도 못 오른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잘하시면 뭐 여전히 저는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 노동시간. 네, 정부에서 곤란한 질문 안 할게요. 네네.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하면 네. 당연히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그래요? 기업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노동 시간이 줄면 네. 당연히 이제 그 생산성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비용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나쁜 이슈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자, SM은 어떻게 됩니까? 하이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네. SM 주가가 굉장히 15.02% 하락했네 오늘.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개 매수가 이번에 끝났는데요. 공개 매수 35% 지분 이제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봤더니 지금 이번에 이제 신청했던 물량이 1,888만 주인데 공개 매수를 해주는 물량은 833만 주밖에 안 돼요. 다 안 사줍니다. 네. 35%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한 2.27대 1 정도 되는데 물론 이대로 끝난다면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이브가 여기에 신청을 한 거예요. 네. 하이브가 375만 주 우리 것도 사달라. 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이브가 여기 신청을 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죠. 예. 또 컴투스란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요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다 대부분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럼 개인 주주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해도 15만 원에 내가 주식을 만약에 이제 팔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내가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걸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급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은 어떻습니까? 이 요즘? SM 그 이슈가 생기고 나서 많이 올라갔어요. 다 같이 다 같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다 같이 떨어지겠네요. 지금 좀. 다 같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SM만 떨어져요. 그래요? SM하고 하이브만. 네. 왜냐하면 이제 SM은 이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빠지는 거고, 하이브는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15만 원에 어쨌든 파는 건 이익인데 지금 나머지 지분은 못 팔잖아요. 네.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거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네. 그 주가 빠졌고, 반면에 JYP랑 Y젠터는 이쪽 이슈랑은 사실 무관하잖아요. 네. 뭐 지분 경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뭐 평가도 긍정적이라서 JYP랑 Y젠터는 그렇게 주가가 큰 변동 없이 뭐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네. 큰 영향 없이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내년이나 올 하반기 아니 올해 뭐 저점을 찍을 것 같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괜찮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디 쪽을 주목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장하는 쪽은 저는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왜냐면 반도체 이제 인공지능 우리 챗 GPT도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여기 반도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 수요가 늘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엔비디아니 뭐 대만에 네.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그거 수혜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는데. 근데 왜냐하면 거기는 비중이 그쪽이 크니까. 근데 예. 한국은 아직은 비중이 낮지만, 근데 그 인공지능 반도체 메모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이 결국 사이클상 네. 괜찮다. 반도체 좋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배당이요. 예, 배당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은행주들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 미국 은행 문제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이 8에서 10% 정도 나와요. 그래요? 연간 배당이 네. 주가 빠져가지고 네. 통신주도 네. 한 6, 7%.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주가도 빠져 있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되게 쉬운 투자거든요. 그래요? 되게 어려운 투자는 아닙니다. 은행이나 통신주, 예. 그리고 반도체요? 예. 아이고 알겠어요. 경제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말했죠. 다 알아들으셨죠? 네. 경공술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